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사업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네, 이번 주 SK와 하나 그리고 우리은행 등 2017 하반기 공채 접수 마감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업 준비생들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만 참으면 한숨 돌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조금만 그렇습니다. 더 힘을 내서요. 막판 스퍼트 잘 올리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잡정보센터가 늘 여러분의 성공 취업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들 또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말은 겉으로 이제 하고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속으로는 여러분 믿고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기업 하반기 공채 마지막 피치를 올리기 위해서 잡정보센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공채 공고 분석부터 채용 규모와 스펙, 경쟁률 분석은 물론 네, 합격을 위한 모든 노하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는 마감 임박을 앞둔 대기업 공채 합격 전략 요일별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마무리 전략 짚어봅니다. 자, 늘 반가운 분이죠. 이번에 NCS 직무 자기소개서를 내고 또다시 자소서 출판계에 새 역사를 쓰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분인데요. 리포터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팔리고 있나요? 지금 좀 시즌이 지나서 좀 더 빨리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뭐 예상보다 나쁘진 좀 않아요. 주춤합니까? 예상보다? 솔직히 예상보다는 좀 주춤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잘- 기존 책도 있고 해서 제가 또 새벽기도를 좀 가야겠구만. 해주세요. 예. 네, 한번 힘을 좀 기도를 좀 실어 드리겠습니다. 주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SK 하이닉스 알아보는데요. 채용 규모도 크지만 예. 자소서 글자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하영 캐스터가 SK 하이닉스 자소서 항목 알려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 자소서 항목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라는 항목인데요. 역시나 부가 설명이 많죠. 본인이 설정한 목표와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 및 그때의 감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실제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주변 반응과 새로운 시도를 위해 감수해야 했던 점, 구체적인 실행 과정 및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항목입니다. 네, 지원 분야와 관련해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면 되고요. 투입한 시간 및 방법,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본 사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 항목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해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라고 되어 있고요.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및 역할,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목표 설정 과정, 그리고 자원, 활용 계획 및 행동, 구성원들의 참여도 및 의견 차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및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목표 달성 정도 및 본인의 기여도,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소서 항목이 가장 긴 것 같은 SK 자소서 항목 살펴봤는데요. 자소서 항목을 만든 사람이 굉장히 깐깐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연 합격률을 높이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그룹 정말 저희가 항상 드린 말씀입니다만 정말 꼼꼼하고 이 채용자분이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거를 고민하려고 굉장한 어떤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항목이 이제 4개죠. 네. 4개고 이제 천자고 SK텔레콤은 사실은 5개입니다. 또 항목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실 SK 같은 경우에는 수펙스라 그래서 그 인재 사항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가 봐요. 그게 이제 스펙스. 중요하고 이제 거기서 자소서 항목을 비롯돼서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이 돼 있긴 한데 항목마다 매 항목마다 지금 나오는 1번 항목
경험이라면 밑에 또 기타 추가할 수 있는 경험 한 가지씩 더 쓰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총 8개 항목으로 아.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개지만 그렇죠. 4개인데 기타 또 네가 지원자 네가 또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어필해라.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반드시 어필해라가 아니라 그리고 글자 수 제한도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생각 안 할 거고 그렇죠. 정말 정확한 무기가 있지 않으면 선생님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또 진짜 SK 때문에 사실 되게 피곤하거든요. 오늘 아침도 SK 자소서를 보고 왔고 지금 내일 모레 마감인데 사실 대본을 안 봐도 돼요. 저는 SK는 그냥 외워요 다. 학생들이 어떤 경험 쓰고 이걸 하도 다 많이 보셔가지고 하도 많이 봐서 그런데 그 두 번째 기타 입력 항목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마 이것 때문에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딴 거 1, 2, 3, 4번은 뭐 이미 내 알겠고 내일 모레 제출이니까 그럼 기타 추가 항목을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얘기한 대로 써야 돼야 말아야 되냐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이거를 굳이 1000자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걸 1000자를 다 쓰면 8000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존의 1000자에다가 네. 그럼 8000자를 두 분이 이제 전문가시니까 8000자를 읽으려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나요? 거의 잠들 한 것 같은. 5분, 10분 정도 걸릴 거야. 4천자면은 거의 그 원고지로 네. 원고지가 어느 쪽이긴 합니다만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걸 8000자를 채워도 사실상 평가하시는 분들이 다 리딩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소제목 같은 거 없으면 날릴 것 같은데. 날릴 가능성이 네. 크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글자 수는 최소한 500자 이상만 저는 채우되 경험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타 사항에다가 어제 제가 보니까 1번 항목에 SK 하이닉스 그 공정, 그러니까 엔지니어 직무에 지원하신 분인데 2번 항목에다가 봉사활동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하는 항목에다가 엔지니어 하시는 그러니까, 분인데. 그 최고의 목표를 달성했던 아. 경험은 그 자기가 수업 때 했던 얘기를 잘 풀어냈는데 네. 기타 항목에다가는 전혀 또 불필요한 얘기를 하고 엔지니어 관련 봉사 항목이 아니고 그냥 전혀 아니에요. 봉사 그냥 활동? 어디 또 농촌 이런 거. 읽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뭐 봉사 뭐래요. 그래서 뒤에 2번 항목 추가 항목도 보니까 본인 그냥 동아리 밴드 했던 거.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지금 추가 항목은 신경을 여러분들 많이 되게 쉽게 생각하는구나. 약간 안 쓰고 있어요. 가볍게 생각.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으로 8가지 경험을 전부 다 그 본인의 직무 전문성에 적합하게끔 경험 선택을 해주신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걸 다 읽어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공에 대한 또는 직무에 대한 관심이 탁월하구나. 네, 그렇게 해서 서류를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SK는 많게는 30배수까지도 서류 통과를 시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을 지금 합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 뭐 꼭 오늘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예전에 여름날의 기적 시즌 2부터 했던 방송만 제대로 좀 보셔도 분명 합격하는 데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1번 항목부터 저희가 그러면 찬찬히 좀 네, 살펴볼게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인데요. 밑에 보니까 또 단서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많죠. 네. 어떠한 거를 써라라고 돼 있는데 자, 끈질김을 설명하는데 또 뭔가 글자 수가 많이 할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끈질김이 네. 제일 중요한. 그렇죠. 그 중요하죠. 끈질기게 끈질기게 성취했다. 네. 중요하죠. 두 분이 보실 땐. 근데 이제 평가할 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 아닐 거고요. 그럼 네. SK에서 근데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취예요? 끈질기고 그렇죠.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발적으로 목표 수준을 올렸는지가 핵심입니다. 자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주어진 수준에서만 지원자가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만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지원자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거지만 안 해도 되는 스스로 거지만 뭔가 그렇죠. 마치 김승재 동기부여를 아나운서가 하는 거. 뉴스만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발적으로 목표를 높여서 꾸준하게 저희 잡정보센터에 나와 주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또 감사하게 또 적당한 해석을 굳이 해주시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맞죠? 거예요. 예. 맞죠.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지만 그 함축적인 게 숨어 있죠. 안 해도 되지만 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내가 자발적으로 수행했던 나의 전문성을 발휘했던 경험을 쓰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SK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아까 김하영 캐스터께서도 잘 읽어주셨는데 자세하게 항목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너무 다 알려준다. 괜찮아요. 뭐. 다 알려주셔야죠. 어차피 너무 내가 다 자발적으로
높였던 그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써주시는 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지금 나오고 있죠? 질문에 보시면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써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던 지금 한 보름 넘게 봤던 자소서 중에 1번 항목에서 달성 가능성을 썼던 분은 거의 없고요. 한 5% 미만. 그리고 쓰신 분이라도 이거를 정량적으로 수치화시켜서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는 쪽으로 푼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루뭉술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셔야죠. 내가 프로젝트를 몇 명하고 몇 명과 참여해서 뭐 대상을 목표로 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참여는 하되 달성 가능성이 뭐 30% 미만이었다라든지 난이도가 높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좀 공감할 수 있는 뭐 단 한 번도 뭐 우리 동아리에서는 성공한 기록이 없다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행한 경험이 상당히 도전적이다라는 점을 그러니까 예전에 SK 1번 항목은 그냥 챌린지 했던 거를 써라 이렇게만 했어요. 지원자가 살면서 뭐 역경이 있고 이런 거였죠.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을 써라. 이제 이렇게 했더니 학생들 자소서 다 똑같아지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을 나눠서 평가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 항목으로 도전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 뭐 끈질기게 그 당시 느꼈던 한계, 결과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것들은 지금 천자잖아요. 이 중에 최소한 200자 정도를 기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자소서에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그냥 100자 정도만 쓰고 넘어갔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아요. 저는 이 목표 수립이나 달성 가능성에 대한 것만으로도 한 500자 정도만 써주셔도 충분히 재밌게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만 지원자가 파악했구나라는 인상만 남겨주시면 서류 통과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유념을 두고 쓰시길 바랍니다. 자발적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그쵸.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지만 이걸 네. 함으로써 어떤 팀 내의 어떤 그 이익에 좀 부합되고 네.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거를. 근데 사실은 뭐 이제 저는 얘기해 조언을 주셨네요. 드리는 예. 입장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찾기가 참 만만치가 않아요. 이런 경험을 자발적으로 내가 힘든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참 없죠 거의. 쉽지가 않을 거기 네. 때문에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걸 경험을 막 찾아봐야지 하면은 이게 찾기가 참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아마 평소에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뭐 스펙이 조금 낮더라도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전공자들 같은 경우에 그냥 학교 공부만 따라가기에도 되게 어려워요. 전공 학점 채우기도. 근데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뭐 게임 회사에서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 아니면 뭐 IT 회사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런 내가 그 학점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이런 도전적인 성향을 보이고 경험했던 분들이라면 내가 뭐 학교 네임밸류가 좀 낮거나 다른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아마 분명 서류 통과는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약간 네. 그 예전 분들 뭐 정주영 씨나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어떤 그렇죠. 근면성실한 어떤 생활 패턴 이런 거는 기술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네. 왜냐면 SK는 좋은 아니, 말씀이신데 근데 고민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SK는 그 자소서 항목 작성하기 전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군대 경험을 쓰지 마라. 최근 3년 내의 경험을 써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개인의 취미나 특기나 성향들. 뭐 요가, 운동 네. 이런 개인적인 너무 개인적이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은 작성하지 마시오. 그래도 쓰죠. 네. 너희는. 네, 그러면 빠이빠이야. 네, 좀 SK하고는 만날 수 부지런하다는 없다.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뭐 아침 일찍 기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지양해라. 안 된다. 필요 없다. SK는 안 된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끈질김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뭐 10번 도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긴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 뭐 단서가 좀 보면은 이제 끈질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글자 수가 좀 이렇게 배분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줘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끈질기게 노력했다. 그럼 중간에 끈질기다는 표현이 들어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좀 엎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끈질길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중간에 뭐 실패를 했다라든지 내가 계획한 게 A였는데 A대로 되지 않고 뭐 B로 나갔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어져야 그러니까 이제 기승전결 스토리 구조로 문단이 나뉘어진다면 네. 끈질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자기소개서 작성의 기본인데요.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송 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항목에서는 이런 걸 강조해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단락을 나눠서 돋보이게 만드셔야 돼요.
아무리 그 내용이 숨겨져 있어도 막 한 문단에 500자에서 700자를 써버리고 중간에 이게 있으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네. 뭐 보물찾기 뭐 정말 정독하지 않은 이상 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소제목이 그 좋은 아주 예죠. 그런 경우는 달랑 제가 나와서 아무리 소제목 쓰라 그래도 정말 안 써요. 안 쓰고 그러니까 전 이해는 해요. 학생들이 지금 어제도 CJ 6시에 마감이었는데 2시간 연장돼서 8시? 오. 그걸 또 환호하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저처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죄송합니다. 지금 그렇게 그런 거 그냥 매일매일 하면서 하다 보니까 SK 자소서도 아마 우리 영상 보고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단 구분은 2시간 늘려줄 거야. 그죠. 문단 구분은 그냥 사치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기술하다가 다시 문단을 뭐 구성하고 이래서 좀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가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항목도 좀 살펴볼게요. 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한 경험을 적는 건데요. 여기도 또 밑에 단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저희 방송이 유익해요,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걸 다 얘기해 주니까 정말 유익한데 2번 여러분들 아까 전에 1번은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그 목표의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라 그랬잖아요. 네. 2번은 여기도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죠. 뭐 기존 방식과의 차이점이 뭐냐,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건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엎으셔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새롭게. 그래요? 뭐가 중요하냐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새로운 거를 우리가 뭔가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얘기했었다. 박동현 아나운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뭔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하자. 반응이 처음에는 안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점심 그렇게 써야 또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답이죠. 그러니까 점심 때 뭐 구내식당만 계속 가다가 야 오늘은 뭐 다른 거 먹자라고 했을 때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보통 하지 않거든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걸 우리가 시도할 때는 주변의 반응이 좋지가 않아요. 야, 너의 자소서를 하는 봐봐요. 거야, 근데. 잘해. 뭐 이런 거. 그래서 근데 학생들의 자소서를 제가 보면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환호를 질렀대요. 네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고. 아 웃겨.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 쭉 글이 지금 구조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적합하지. 그러면 이거지. 라이어. 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두 번째는 그렇게 참신하지가 않았던 않았는데? 거지. 네, 네. 그게 MSG를 엄청 치는 엄청 거지. 그 포장한 그랬어? 망했어.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이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 단적인 예로 애플이나 스티븐 잡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뭔가 시도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다거나 뭐 칭찬받거나 뭐 리액션 받고 이런 경우 거의 없어. 그러니까 되게 머리 좋게 잘 만들어놨어요. 하이닉스의 이번 항목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 측면을 반드시 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들이 제안한 생각보다 훨씬 더 거셀수록 좋은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네. 네. 더 좀 야 너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축제 때 A라는 행사로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자 그랬더니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호응도 없었다. 네. 그래서 거기서 한계를 내가 느끼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기존 방식과는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성과를 냈다. 이런 구조로 간다면 최소한 질문의 의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한 거니까 그 점에 좀 초점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실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좀 네.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반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더 물어볼 거는 개선이 됐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아까 얘기했는데 스스로 감화감동하거나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치화될 수 있는 너무 좋죠.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저는 안 이게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고. 안 들어간 분들이 90%라고 네. 90%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자소서를 봤을 실례로 때 네. 예전에 우리 그 회사 선배 중에 PD 선배 중에 한 명이 이제 그만두신 분인데 그렇게 자기가 프로그램 맡게 되면은 뭐 이렇게 늘려고 그래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옆 사람들은 이제 피곤한 거지. 근데 그걸 해가지고 시청률이 잘 나올 경우에는 되게 좋아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이렇게 게 좋죠. 그러니까 네. 수치화시킬 수 있는 뭔가. 수치화시킬 그런 시청률이라든지 뭐 조회수라든지 뭐 바이럴되는 뭐 그런 어떤 지표화시킬 수 있는 게 뭐 소위 이제 KPI라 그래서 퍼포먼스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넣어준다면 그거는 비단 2번 항목뿐만이 아니라 1번 그리고 앞으로 얘기할 3번, 4번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기본은 정량화된 수치로 본인의 퍼포먼스를 얘기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텍스트 위주로 풀어내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김순희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경험을
텍스트 위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량화된 결과물, 정량화는 진짜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쓰셔야 되게 돼요. 중요하죠. 왜냐면 좋아하죠, 특히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공감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상대방이랑. 쉽고. 예. 야, 영화 뭐 이런 거 이 영화 되게 재밌대. 이 영화 한번 봐봐. 그럼 이게 평점이 무슨 말이 몇이야? 그렇죠. 근데 평점이 몇이야? 검색창에 검색해 보니까 평점이 9.2더래. 그럼 보죠. 그럼 재밌나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뭐 1000만 관객이래. 그럼 굉장히 재밌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영화에 어떤 주인공이 나오고 역경이 있어서 이래서 진짜 너무 난 헐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네. 그래서 반드시 수치화된 표현을 여러분들 좀 응용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3번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그 지원 분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이 참 보면은 되게 좋은 이상적인 질문들인데 이게 실생활에서 이게 부합되는 친구들은 그렇죠. 정말 없겠어요. 없죠. 네. 그리고 이 전문- 항목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1번 항목에서 달성 가능성이 중요했고요. 2번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했고요. 3번은 목표와 계획이 중요합니다. 네. 내 얘기는 네. 학생들이 루키들이 말이야. 지원 분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게 많지는 공부밖에 더 않았겠죠.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겠지만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공모전 같은 게 될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경험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지원자가 얼마나 그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일회성으로 그냥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 과정과 어떤 계획적인 행동들, 액션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지원자인지, 그러니까 직관형이 아니고요. 네. 또 애니멀 스피릿적으로 이거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걸 하려면 제약 요소도 이런 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필요하다라든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김승희 아나운서께서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신입 그냥 지원자라면 그런 경험이 어디 있겠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내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나는 졸업할 때까지는 요러한 능력을 키우자는 목표 아래 1학년 때는 이런 과목을 수강을 했고 거기서 느꼈던 한계를 한번 보완하고자 자격증을 2학년 때 취득을 도전을 했고 그다음 어느 정도의 역량이 쌓였기 때문에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인턴 활동이나 학교 밖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한 이런 활동도 해서 목표했던 1학년 때 정도의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근접한 결과물을 얻었던 너라면 당연히 통과가 될 거란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작은 경험이라도 내가 이 경험들을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묶어준다면 하나의 경험으로는 아까 전에 우리가 1번하고 2번은 여러분들 경험이 몇 개 필요했어요? 대답을 해봐. 대답을 니들. 몇 개? 3개가 아니지. 네 개. 졸고 있구나 네 니네는. 개. 그죠? 다 쓰려면 4개가 필요하죠. 한 개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1번에는 하나의 스토리를 쓰는 거잖아요. 뭐 들은 거야? 네, 이 사람아? 1번에는 하나의 스토리를 쓰는 거잖아요. 2번도 아까 새로움을 추구했던 하나의 스토리. 아, 네. 근데 3번은 하나의 스토리가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학생들이 하나의 스토리 3번을 얘기를 해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캡스톤 경연대에 나갔던 이 과정 전체를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의 스토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3번은. 다시 한번 유기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는데. 연결돼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라는 짧게 치고 나가는 편집을 해야지. 예, A라는 경험 편집 끊고 다시 B라는 경험으로 들어와서 마치 C라는 우리가 경험으로 요약부를 보듯이.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3번에서의 핵심이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단순히 그냥 하고 싶어서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내가 이러한 경험들을 어떤 체계적으로 행동에 옮겼다.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다면 그 수펙스에서 정의해 놓은 그 인재상 중에 한 2가지인가에 이게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NCS 자소서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자기 개발 능력 중에 자기 관리 능력하고 딱 똑같거든요. 물어보는 게. 네. 네. 그래서 제 책을 참고해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책 홍보로 네, 자기 관리 끝이 나는 능력을- 3번 항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왜 그 스포츠 볼 때 저기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 보면 이제 하이라이트 네. 편집본을 해놓은 게 나오죠. 있거든요. 뭐 1분짜리 뭐 1회부터 9회까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 본인들이 했던 것들 중에서 포인트만 짚어서 네. 그러니까 뭐 그 경기의 승부처럼 굉장히 중요한 구석들을 좀 이렇게 짚어주면 짚어주면 좋죠.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주의할 게 그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은 아 그렇구나 그럼 경험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러면 첫째 떼땡땡땡 떼데데데땡 둘째 떼땡떼데땡 셋째 이런 경험 이러면 떨어지는 거야. 네. 첫째, 둘째, 셋째는 이거는 병렬식 구조란 말이에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없는 나열식이에요. 제일 싫어해요 이걸. 네. 평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유기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나와. 수 있도록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해주신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가산점이 되고 문단도 짧게 나눠서 각 문단마다 소제목 구성도 해주시면 분명 3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가장 쉬워요. 세 항목 중에. 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연결고리를 찾는 그렇게 게 중요할 것 중요하겠네요. 같습니다. 예. 네, 4번 항목 넘어가 볼게요. 예.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이나 사람을 활용해 팀워크를 발휘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인데요. 이 부분은 약간 감이 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팀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팀 프로젝트죠. 팀 프로젝트를 쓰는데 이제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도저히 혼자서는 달성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과제였느냐가 핵심일 겁니다. 네.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1번하고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1번은 주어진 거를 내가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서 했다는 거고요. 4번은 아예 처음에 주어진 상황 자체가 되게 포기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종영된 쇼미더머니의 사이퍼 미션 같은 거죠. 계속 바꾸는 거야, 리듬을. 계속 바꾸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끼리 협업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걸 왜 물어보냐면 회사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남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알바를 시키겠죠. 아르바이트생을. 네. 그 회사 정규직 직원한테 그런 과제를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좀 답이 없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제를 수행을 했던 그 지원자라면 입사 후에도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적응을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직무 능력을 그런 걸 평가하는 판단하기 거죠. 위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은 절대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될 게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난이도가 되게 낮은 과제를 포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누가 봐도 이건 난이도가 되게 낮아.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근무할 당시에 두렵지 널 줄 알고, 그지? 아르바이트로 내가 근무를 할 당시에 내가 무슨 매대를 바꿔? 매대를 바꿀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증대게. 매출액 증대를 내가 엄청나게 시켰다는 이런 그 허구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혼자 한 거 쓰면 안 되냐고 계속 그래요. 안 돼요. 4번은 절대. 3번은 여러분들 될 수 있어요. 3번은 될 수가 있는데 4번은 질문의 의도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과정에 있어서 협업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 도전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혼자서 할 수가 없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제인데 이걸 어떻게 혼자서 해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영역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좋은 게 우리 기계과 분들이 한 1년 넘게 자동차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네. 기계과 분들도 필요하지만 전자과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과제를 수행했던 그 지원자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죠.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데다가 각자의 영역에서 톱니바퀴처럼 해야 될 역할들이 분담이 돼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과제를 한 지원자가 뭐 얼마나 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야 이거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지라고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생각해보면 그래 혼자서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역할, 강점을 활용해서 할 수 있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이라면 뭐든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꼭 성공한 걸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오히려 실패한 걸 쓰시는 게 그게 더 말이 된다고 봐요. 네. 여러분들 나이 때 지금 갑자기 이런 도전적인 난제를 부여받았을 때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석사분들이나 또는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생활하고 있는 경력자들이지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SK 입사하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거를 중간 단계에서라도 뭔가 좀 힘들고 어려웠던 이런 결과에 좀 집중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제발 부탁인데 4번은 윤리적 측면에서 쓰지 마시길 바라요. 네. 도전적인 과제가 있었더니 갑자기 뭐 잠수 타는 애들이 있더라. 또 연락이 끊기더라. 그리고 강민기. 저도 그 생각이 나요. 네, 그냥 박민경 LG 학생 저희 디스플레이가 강민경 학생이. 그 친구도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자소서를. 먹튀들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 그리고 꼭 본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이 꼭 그런 사람인 걸로 항상 학생들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실제 이탈. 그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안 않는 궁금해서 거는 그래요. 그거는. 안 네, 궁금해서? 그거는 4번 항목에서 악물안궁. 예. 네,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도 그런 얘기를 쓰는 건 자신감 결여로 보여요. 얘가 별로 그렇게 컨텐츠가 없구나. 그렇죠. 컨텐츠가 딸리고 내실이 없구나.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걸로 둘러대는구나. 얼마나 저는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다 됐잖아요. 자소서 얘기만 했는데. 네, 이런
본인만의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천자내에서 저는 보여주셔야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바쁘게 산 친구들은 분명히 이런 게 많을 텐데 네. 다시 맞아요, 한번 맞아요.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정말 내가 대충 살았구나라는 걸 만약에 쓸 게 없다면은 그런 분들일 텐데 한번 그래도 뭐 꾸역꾸역 뒤져보면 네. 그런 것들이 나올 것이고. 근데 나올 것인데 이제 지금 제출 시간이 약 48시간 그러니까요. 정도밖에 남질 않아서요. 아마 이번이 안 되시면 또 그런 God 경험을 bless you다.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소제목 얘기했었는데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소제목을 여기 보니까 SK 자소서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시했기 때문에 소제목이 현혹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낱낱이 할 거기 때문에 그다지 소제목이 현혹되지 않겠다는 거라면은 소제목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 라고 그렇죠. 좀 물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자소서 쓰기 귀찮으니까 자기들이 만든 합리화? 논리, 그렇죠. 합리화고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어떻게 보면 글로 보는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의심하세요, 신뢰하세요? 당연히 의심하고 시작하잖아요. 이 지원자가 진짜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을까? 이 친구가 진짜 도전적이었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나? 협업 잘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글을 보는데 만약에 제목이 없으면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천자면은 최소한 여러분들 3단락 정도는 나눠줘야 되고요. 당연히 단락이 나눠졌기 때문에 제목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사실 이건 개인적으로 되게 참 속상했던 경우인데 왜요? 어제 KT 그제였네요. 그제네요. KT가 마감인데 학생이 6시간 전에 첨삭을 요청한 거예요. 6시간 전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첨삭을 해주지 않을까 하다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오늘 방송 좀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네, 저한테. 뭐라고? 너무 많은 거야. 자기가 바꿔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틀 정도 남았는데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CJ 마감인데 마감 한 5시간 전에 저한테 들고 와가지고 점검을 봤는데 저는 안 했거든요. 그건 아예. 여러분들이 시간에 급급해서 뭔가를 하면 주변 사람들 얘기가 안 들려.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오히려 그게 반감으로 다가오고 듣기 싫고 현실을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지금 오늘 빨리 SK를 끝내시고 다음 우리은행도 또 22일이거든요. 네. 지금 마감인 기업들이 굉장히 다음 많아요. 것들을 네. 준비해라. 다음 것들 이번 선택과 주말에는 또 집중을 해라. 다음 주에 마감인 기업들을 또 미리미리 저희가 또 미리미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방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예. 한 2주 정도 빠르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내용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요. 딱 봐서 자소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럼 다시 엎어 빨리.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제목 붙이고 아까 얘기한 거 달성 가능성 빠져 있으니까 이거 빨리 넣고 4번에서도 어떤 난이도가 좀 낮았구나. 그럼 높은 거 빨리 찾고 이래야지. 네. 써놓은 천자를 또 이걸 선생님 천자 중에 그래도 500자 요거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무슨 의사냐? 이걸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좀 인공호흡기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를 그래도 좀 밑에 단락은 위에다 올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절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래요. 네. 그래요.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소서를 보니까 이거 뒤집기는 너무 어렵고 도저히 이번에는 내 자소서를 쭉 보니까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감이 오는 학생들은 점오 공채라는 게 자주 있었잖아요. 그래, 하반기 SKNX요. 이후에. 네. 혹시 이번에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하고 점오 공채 노려볼 만 이거는 어떤 이거는 그게 생각인가요? 아나운서 용어인가요? 여기 나와 있어요. 예. 농담이고요. 점호공채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공채 중간에 수시 채용이 있냐는 아마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1년간은 계속 있을 거예요. SK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들도 지금 뭐 ASML도 올해만 벌써 3번째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잘 나가는 산업군은 계속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퇴사자가 내부적으로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인원이 많이 그러니까 아마 이런 2017년, 2018년에 걸친 이런 신입사원을 뽑는 이런 소위 트렌드나 채용 규모는 향후에도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포스코에 있을 때 저희 위에 과장님이 2001년도에 입사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기 입사했을 때 되게 많이 뽑았었다고. 근데 그 이후에 뭐 이제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니네 입사할 땐 좀 인원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심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소위 점오 공채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 이번에 못 썼다고 해서 저는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이번에 당연히 또 제출도 하셔야죠. 근데 또 이제 채용이 올해 끝나기 전에 제 생각에 한 번 정도 더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뭐 수시가 됐든 공채가 됐든 네. 그래요. 또 계속 응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SK 하이닉스 지원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뭐
격려의 한 말씀. 예. 신의 한 수. 네. 2번, 4번을 잘 써주세요. 네. 네, 1번하고 3번은 변별력을 지금 갖추기가 어렵고요. 2번에서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점이랑 방금 끝났던 4번에서 강조드렸던 이 두 가지만이라도 특히 2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완성을 해주신다면 아마 SK 채용 담당자 분들이 잡정보센터에 전화가 올 겁니다. 그래요. 네, 프로그램 폐지하면 안 되냐. 너무 쏙쏙 알려주는 거 아니냐. 네, 정말 2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작성을 잘 민혁 해주시기 쌤의 바랍니다. 마지막 심폐소생술은 네. 2번과 4번을 2번과 잘 4번. 살려봐라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하연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TV 취업 상담소에서는 SK그룹 하반기 공채에 대한 취준생들의 궁금증 해결되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디하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음악으로 생각져 나는 래퍼 아름다운 한글 랩하게 돼 기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훈민정음 해를 나뿐인 한글 TV 논점에 쏟아져 지어낸 말들 인터넷은 더해 씻고 버려진 한글 존재하는 끝템 개웃기다로 소통해 그게 요즘 대세 과라 한글 과라 한글 한글 바르게 쓸수록 내가 존중받습니다 그를 보아라. 네, 잡정보센터 2부에 오늘 활짝 열었고요. 먼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서울엔 어떤 채용 소식이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라텍스 하우스에서 쇼핑몰 담당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쇼핑몰 고객 전화 상담, 게시판 및 고객 문의 답변과 상품 주문 처리, ERP 등록, 교환 반품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우수자와 성실하고 꼼꼼하게 데이터 관리 가능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이고요.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이 어렵지 않습니다. 경력이 1년 이상인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사람타워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 2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담당 업무는 건축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게 되며 건축학 전공자와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오토캐드, 스케치업, 포토샵 등 능숙자를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이고요. 접수는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축학 전공자와 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도 수원으로 떠나봅니다. 윤명희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윤명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주관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중립길에 소재한 스포츠 서비스 업체로 신한그룹 리베라 CC 골프카 관리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은 무관합니다. 담당 업무는 골프장 내 골프카 정비 및 유지 관리 업무로 기계 관련 및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근무 시간은 주 6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로 시간 협의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봉 2,500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 이식 제공, 퇴직연금, 통근버스, 기숙사 자녀학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무 시간이 2교대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시간 협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9월 25일 월요일 대인관계와 직장 적응력 향상, 9월 26일 화요일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강 프로그램으로는 9월 29일 금요일 취업과 노후 설계를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 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으로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9월에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서울과 경기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탑바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CJ 오쇼핑의 인사 담당자 출신 파더 테레사 위포트의 차재원 파더 강사님 테레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파더 테레사. 이제 이걸 강사 붙이는 설국수입니다. 겁니까? 글쎄요, 제 의도는 아닌데 테레사 붙여서 옆에 마더 테레사도 같이 오셨는데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네. 2부의 도움이죠.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차재원 코치 얘기대로 이분은 또 이제 마더 테레사라고 저희가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죠. 유엔 캐스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도 감사와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요즘 책도 많이 읽고 감사와 그래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그 공채 시즌이어서 우리 뭐 차 코치님 네.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이렇게 저희가 네. 전해 들었습니다. 학생들 뭐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고요. 어제 이제 CJ가 마감이 돼서 굉장히 밝은 마음으로 네. 이제 좀 하루를 마무리 하나 했는데 이제 기업은행, SK 뭐 할 것들이 많고 오늘 다룰 특히 SK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과분들이야 뭐 문제 없이 지원이 가능한데 이공계 분들은 인문계 분들이 그 옅은 마음, 얕은 심보로 이렇게 대략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자소서를 쓰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얘기들 고민들 같이 나누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사연 들어보기 전에 먼저 네.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을 유엔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과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 주신 분께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SK그룹 공채에 관한 궁금증인데요. 예. 유엔 캐스터가 댓글 바로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자소서의 비중과 추가 경험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아이디 커먼요님께서 SK 하이닉스 공정통합 지원자입니다. 하반기부터 외국어 전형을 적는 칸이 없어지는 등 전형이 상당히 간소화되는데요.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비중이 더 높아진 건가요? 아니면 학점이나 학교의 비중이 높아진 건가요? 그리고 자소서 천자 외에 추가 경험을 더 적으면 가점이 부과되나요? 라고 길게 남겨주셨고요. 아이디 제거이님께서는 하이닉스 항목 추가 문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자 제한 이외에 추가적인 경험 관련 쓰면 가산점 있나요? 예, 아니요로만 알려주십시오. 대바라지 분이네. 마지막으로 따라라님께서 자기소개서에 추가로 더 쓰고 싶으면 더 쓰라는 항목은
대체 몇 자를 더 써야 하나요? 라고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난 되게 이게 그 선후배 간의 그것들을 예의를 중시하는 분이 사람이어서 예아니오만 알려주면 좀 그런 기분이 안 좋은데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세 분이나 무려 거의 그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차고씨님께서 SK체형에서 자소서 비중이 높다고 저희가 이전부터 쭉 얘기해왔는데 이분은 방송을 안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을 보실 분, 네. 뉴비, 새로 뉴비? 보실 분. 네. 아, 이번 가만히 댓글 소개를 계기로 한번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시라는 의미로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당연히 자소서 비중이 늘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인 이력에 대한 형태가 좀 줄어들고 간소화되니까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작성을 하셔야겠다. 그리고 문항마다 가이드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가이드대로만 잘 적으면 되는 것이었고요. 나머지 두 분 답변을 더 보자면 우리 재과인님의 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답변은 Nope. No. 아니요. 라고 말씀을 아니요.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가산점이 더 이상 있으면 얘기하지 정말 마요. 그렇죠. 기분 나쁘게. 그래도 애청자가 되셔야 되니까 미스터 재과이 예, 잘 들어. 아니오만 알려달래요. 재과이 씨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재과이 씨 이게 그러니까 가산점이라고 하면 정말 가산점이 나와야 돼요. 명시가. 어느 대기업이나 그렇거든요. 근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지만 앞타임의 조민혁 선생님 말씀처럼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거든요. 그렇지만 500자 이상 정도를 하고 한 또꽉 700자, 채우지 말고. 500자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700자. 700자. 500자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700자는 적어 주셔야 되지 않았나라 싶사해서 가산점은 no, 적으라면 yes. 어때 깔끔하죠?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관님. 예. 다음은 따라라님 따라라? 질문인데요. 예. 따라라? 네. 추가로 더 쓰고 싶으면 쓰라는 항목 몇 자 적어야 되나요? 아, 방금 나왔네요. 네네네. 700자 정도? 700자 정도만. 네네. 어떤 부분을 또 이제 넣어야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까 네, 얘기했던 네. 대로 네네네. 봤더니 뭐 이제 그 봉사활동 이런 거 쓰지 마라. 뭐 그렇죠. 그런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써야 될 친구들은 따로 있거든요. 오히려 문과 친구들이 여기서 써야 돼요. 왜냐하면 뭐 유관 경험이라는 게 사실상 없지 않겠습니까? 없죠. 직무 관련 인턴 경험이나 실무 경험이 있으면 실무 경험을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엔 전공이나 유사한 과목 혹은 내가 실습 때 배웠던 거 그게 정말 없으면 그제서야 이제 봉사활동을 쓰는 패턴인데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경험부터 접근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연탄 나르시고 이렇게 해외에서 밥 떠먹여 주시고 집 지어 주시고 했던 것들 위주로 하니 업무 헤비타트 그렇죠. 이런 거. 헤비타트 예. 뭐 라오나띠 아, 해피무브 해피무브 7기인데 친구들아 많이 해봤어요. 예. 많이 해봐서. 제가 알아요 그 느낌. 손으로 같이 그 카레 먹고 그 느낌 아는데 본인의 그 좋은 추억은 이 채용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쓸 게 없어서 봉사활동 걸 써야 되는 네, 헤비타트와 마주쳐야 되는 친구들은 네. 쓰는 게 낫습니까? 안 쓰는 게 낫습니까? 써야죠 그래도. 써야 됩니까? 내 개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때 내가 맡았던 역할,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상황,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해줄 수밖에 없는. 최대한 과정의 구체화는 시켜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 경험을요 학업 위주로 최대한 좀 임팩트 있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 정리는 굉장히 의식의 흐름대로 감정 위주로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내가 잘했던 경험, 좋았던 경험, 기분 좋았던 경험, 칭찬 들었던 경험 이런 거 말고요. 그때 맡았던 역할과 상황에 입각한 좀 세세한 정리가 평소에 이루어졌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셔야 그렇죠.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기억하셔야겠고요. 두 번째 댓글을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엔캐스터가 수고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아이디 키위 토메이로님께서 토메이토. 자기소개서 다 읽어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직무 경험이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유. 네, 유유. 물어봐 주세요. 맞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SK 자소서 문항은 뭐 4개지만 글자 수가 많이 요하고 있잖아요. 정말 담당자들이 다 읽을지 궁금한데 어떠세요? 그렇죠. 뭐 계속 저희 방송을 시청하셨다면 이제 믿으시겠지만 이 댓글 남기시는 분들 상다수는 이제 저희 방송을 모르시거나 실제로 채용을 이쪽 채용에 지원을 많이 못 하셨던 분들, 처음 그렇죠. 했거나. 뉴비부터. 뉴비. 예.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꼼꼼하게 읽어보는데 문제는 난독. 그러니까 읽기 어렵게 내 얘기만 나열하는 거 있죠. 네. 제가 지금 이 한정된 시간 동안 정말 해야 할 말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개인사를 얘기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안 중요한 얘기들, 연애사를 신체 검사, 얘기한다거나. 연애사, 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만 할 얘기,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가이드대로만 적어주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됐고 그리고 직무 경험 말씀하셨는데 직무 경험이 있어야 유리한 회사겠죠. 왜냐하면 직전형의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이고 아예 대놓고 문항에 자발적으로 아니면 너가 전문성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그 구성원의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무 경험이 있는 분이 유리하고 없더라도 최대한 문항에 맞게 작성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결론은 직무 경험이 있어야 유리하고 없더라도 일단 쓰자.
직무입니다. 그리고 직물처럼 다 읽는다. 네. 하지만 케바케죠. 네, 그렇죠. 좀 이렇게 안 들어오는 가독성이 글이 있게 있죠. 쓴 것들은 그렇죠. 잘 읽지만 그렇죠. 안 그런 경우는 과감히 패스한다.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세 번째. 네. 예. 댓글 읽어주시죠. 예. 네, 세 번째 댓글은 인적성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네. 아이디 꽈가님께서 SK 이상한 하이닉스 공정통합 지원자입니다. 인적성 결과에 한국사가 많은 영향을 끼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도 뉴비인 것 같은 느낌이. 네. 어차피 저희 취업대학교 유저분들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방송을 많이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이런 방송 이거 민영성이 없습니다. 있었으면 굉장히 예, 그쵸. 끝났을 수 있는 잘. 저는 그와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예. 따뜻하게 타더테레사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아주 들어와.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사가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 나왔던 문제 중에 우선순위, 역사의 순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회사랑 달리 현대사를 좀 종종 묻거든요. 남북 유엔 동시가입, 새마을운동, 한일협정, 부산아시안게임. 요거의 순서를 배우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그러니까 몰라요, 잘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학습을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죠. 적어도 평소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생각할 수 있는 선은 아닌가라는 회사 입장인 거예요. 네. 아니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나한테 바라는 게 이렇게 많죠가 아니라 당연히 회사가 구성원이라면 갖춰야 될 조건으로서 근현대사와 한국사에 대한 기본 바탕을 갖추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기본 소양의 취지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긴 힘들지만 영향이 있다라는 점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소양을 네. 묻는 것이다. 그리고 1913년에 설립된 단체를 쓰세요. 이런 식이거든요. 어렵다. 어딜까요? 당연히 흥사단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본인 답을 알고 있으니까 되게 그렇죠. 근데 흥사단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조직이란 집단 구성 안에서 아니 왜 몰라? 왜 몰라?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왜 몰라, 속으로 그거를 모르는 사람 이런 많을 거죠. 거야, 그죠? 네. SK 오고 싶은데 왜 몰라? 이런 거니까 공부를 조금 해주셔야겠고요. 기타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노비 안건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백제시대 근초고왕, 그리고 근데 통일신라, 나제동맹. 나는 공정통합 예, 그렇죠. 낮의 동맹이 낮에됩니다. 예, 거야. 그렇죠. 정말. 그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함께 나오거나 전통적인 문제, 유적지와 그 지역에 매칭을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제집만 조금만 풀어도 좋을 것이고 그 10문제를 진짜 5분 국사 내에 푸는 게 공부하는 많기 느낌이네요.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국사 학원을 다니거나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고교 교과서 아니면 EBS 문제집만 잘 써서 보시고 요즘 그리고 예, 가능할 세상이 것입니다. 좋아져가지고 네. 그 역사 이게 서브노트 같은 거 무료로 이렇게 그럼요. 해놓은 거 되게 많아서 굉장히 네. 좋죠. 그런 것도. 것만 한 일주일 딱 하시면 가능할 그렇죠. 수 있다고 보니까요. 네, 이렇게 꿀팁까지 또 기본적인 전해드렸습니다. 소양을 본다. 예, 네. 그렇게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 알아볼게요. 예. 네, 특별히 차코츠님이 문과생을 위한 질문을 이건 뽑아주셨습니다. 한글타로 봐야 되는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 예. 라우라 라우라 JH. JHJ님께서 예. 이번 SK 계열사 중 문과 지원 직무 TO가 가장 많은 계열사는 어딘가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랬군요. 어딜까요? 일단은 캐스터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게 일단 라우라 JHJ. 그러니까 라우라는 한 3-4명 같고 전혜진 아니면 정희진, 정희정. 주희진님. 희정아 잘 들어요. 일단은 문과분들의 TO가 많지는 않죠. 사실상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가스가 B2B 마케팅이나 뭐 관련된 영업 쪽에 TO가 날 텐데 일단 큰 기대를 접고 본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그 계열사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정말 이쪽에 목을 메고 이게 좀 많은 관여도가 있는 쪽이 그나마 SK텔레콤 마케팅 쪽이지 나머지 정말 문과분들 딱히 뭐 이렇게 없는 분들이 좀 어설프게 SK텔레콤 마케팅을 썼다가 의외로 많은 탈락이 우려가 되거든요. SK브로드밴드나 가스의 사업 정도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48시간 내로 좀 쓸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마케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케팅과 적합한 본인의 적합도를 적어줘야 되는 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힘들죠? 이제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만 접근하지 마시고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있지만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TO가 의미가 없어요. 사실상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의 대결을 위해서라면 좀 정확한 자소서가 나와야겠고 그렇다면 굳이 좀 더 확률이 높은 곳을 꼽자면 영어?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계열사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SK 브로드밴드가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면접 이유가 힘들 거야. 지금 이런 접근은. 그러니까 네. 같은 SK지만 브로드밴드는 네. 참 어렵죠. 네, 그 사업 자체도 어렵고 어렵고.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다른 게 이게 텔레콤과 브로드밴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CJ에서 이해론과
대한통운의 느낌처럼. 아 그렇죠. 뭐 근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헬로비전과 뭐 이런 느낌이 헬로비전과 ENM의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가 그냥 단순히 IPTV 틀어주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우리 집은 LG인데 이렇게 보는 애들 있죠. 이렇게 쓰면 여기도 쓰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해당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차라리 회사 홈페이지에 사업 분야만 제대로 보셨다면 아 이거 내가 접근해야 될 곳인가 아닌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근데 어쩔 이게- 수 없죠. 지원은 하긴 해야 된다면 저는 텔레콤보단 브로드밴드나 SK가스를 지원하되 과연 사업은 알고 지원할지. 왜냐하면 그걸 묻고자 하는 문항이 가스랑 그 SK텔레콤은 문항이 따로 있거든요. 문항이 5개. 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 라우라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채용 과정에서. 라우라 정희정님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우리 착코치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닌가. 정희정님으로 아니요, 전혀 지금 몰라요. 굳어진 건가요? 정희정님 전혀 모르는 아시는 분이에요? 전혀 몰라요. 굉장히 좀 전혀요. 과하게 지금 좀 친절하게 해주시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오늘 예. 차코치님 정말 마더 테레사, 파더 테레사답게 뉴비 분들과 문과생 분들까지 아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별다방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뽑아주시죠. 정희정님이에요? 아니죠. 제가 꾸준히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혜인 캐스터님께서 당초제 발표해 주시죠. 그래요. 우리 또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오늘 굉장히 그 단호박, 날 기분 나쁘게 했던 제과이. 굉장히 어. 임팩트를 남기셨던 제과이 미스터 제과이님께 제과이. 아메리카노 먹고 쾌쾌하세요. 축하해. 간담을 요청하셨던. 가산점 있어요? Yes or no? Yes or no? 예 아니오만 해주세요. 네, 예. 말에 그래서 yes or 뭐 no. 필요 없다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첨 축하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그리고 유엔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17 하반기 대기업 공채 이제 정말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마감 임박인 또 그룹이죠. 신세계 그룹 합격절 내고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